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자마자 눈치를 챈 제티들도 있을 텐데 제 눈썹 모양이 아주 평상시와 다릅니다. 무에서 유? 유에서 유를 창조를 했다고 모방할 정도로 눈썹 그리는 단계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까지 눈썹 모양이 달라졌어? 라고 할 정도로 정말 큰 차이가 있는데요. 눈썹뿐만이 아니라 아이 메이크업도 언더래쉬를 안 하는 제티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언더래쉬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언더래쉬의 공백으로 인해서 아쉬운 부분들을 애교살이랑 요즘 다크서클을 의도적으로 붉은기를 넣어서 혹은 커버를 하지 않고 하는 메이크업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다크서클이 심하지 않기는 하지만 다크서클을 커버하지 않고 또 그 위에다가 붉은기를 살짝 얹어가지고 오묘한 바이브의 그런 메이크업을 연출을 해봤는데요. 또 요즘 제가 정말 수많은 쿠션들을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가운데 언니의 쿠션 원픽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제 원픽인 쿠션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이 메이크업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시작! 기초는 최근이랑 계속 똑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생략을 하고 립밤 발라주고 여러분 제가 손톱을 정리를 할 때 생각이 나면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거든요? 촬영하기 전에도 조금 정돈을 하는데 똑같이 해도 손톱이 너무 거스러미가 많이 일어나요? 라고 물어봐준 제티가 있었는데 오일펜 정말 중요합니다. 굳이 이게 아니어도 되거든요? 돌려서 쓰는 네일펜도 있고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제품들도 많아서 제 What's in my bag을 좋아해주는 제티들은 알겠지만 저는 쿠션은 안 들고 다녀도 오일펜이랑 구강 스프레이는 꼭 들고 다니거든요. 제 친구들은 알아요. 제가 수시로 이걸 바르고 있어요. 밖에서도. VDL 아이스포어 블러밤 이렇게 단단한 제형의 프라이머고요. 여기는 모공을 조금 커버를 해주고 베이스도 오래가고 파우더를 가볍게 올려도 유분이 덜 올라오니까 얇게 이렇게 깔아주면 좋아요. 베이스 하기 전에. 보이시죠? 코만 파우더 처리한 것처럼 이렇게 유분기가 싹 잡히는 거. 저는 이렇게 땀이랑 유분이 잘 올라오는 부분에 좀 베이스는 VDL 커버 스테인 퍼펙팅 쿠션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번 한정으로 나온 레몬 컬러 패키지예요. 제가 작년부터 진짜 자주 쓰고 좋아하는 쿠션인데요. 이번에 커버 스테인 쿠션에 뉴트럴 아이보리 계열인 N라인 3가지 컬러가 새로 추가되었어요. 이번 N라인이 자연스럽고 예쁜 상아빛이어서 저처럼 뉴트럴 컬러 베이스 찾는 분들에게 완전 잘 맞을 거예요. 저는 21호에서 살짝 밝은 19, 20호 정도의 상아색의 피부톤을 가지고 있는데 목이랑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쉐이드가 이 N02여서 저는 이거를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쓰면서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엄청 좋아했던 외사 백화점 브랜드의 쿠션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면서 주구장창 영상에서 썼었는데 저는 일단 베이스 취향이 입자가 가벼워서 제형 자체는 산뜻한데 마무리감은 보송하게 세미매트인 제형을 좋아하거든요. 이 쿠션이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제형이고 또 중요한 게 바르고 나서인데 제가 수부지다 보니까 속은 촉촉한데 마무리감은 어느 정도 보송한 시간이 지나면서 유분기가 올라와도 지저분하지 않은 느낌의 쿠션을 좋아하는데 VDL 커버 스테인 쿠션이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을 다 갖춘 제품이라 저랑 베이스 취향이 잘 맞으셨던 분들에게 정말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브러쉬로 얇게 전체적으로 깔아준 다음에 결 자국이 남지 않게 저는 퍼프로 꼭 마무리를 해주는 편인데요. 퍼프가 굉장히 유연하고 말랑 쫀득한 느낌이라 베이스가 더 밀착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 바르고 나서 제가 신경 쓰이는 이런 잡티가 있는 곳은 퍼프로 한 번 더 커버를 해줄 건데 이때 진짜 중요한 게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엄청난 꿀팁인데요. 이 퍼프 끝을 바로 찍는 게 아니라 퍼프 끝은 쿠션 테두리 쪽에 대어서 중간부터 내용물이 묻게 이렇게 묻혀줄 거예요. 이때도 진짜 살짝 눌러서 안에 내용물 어느 정도로 묻었는지 보고 보여드리려고 조금 많이 묻히기는 했는데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양 조절을 해주고요. 원래는 양 조절을 여기서부터 하는데
어려운 제티들이 있으니까. 진짜 소량으로만 이렇게 두드려주면 보통 퍼프를 팡팡팡 할 때 이 손가락 끝이 있는 퍼프 끝에 힘이 많이 가해지다 보니까 요렇게 바르게 되면은 양 조절도 훨씬 더 쉽거든요. 자연스럽게 이 묻지 않은 끝 쪽으로 양이 덜어지게 돼요. 그리고 퍼프도 더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가장자리부터 잘 닳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완전 매끈싸게 베이스 표현이 되죠? 저는 항상 퍼프가 진짜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퍼프만 따로 파는 브랜드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 기획 세트에 VDL이 센스 있게 퍼프를 2개나 넣어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정말 조금 터치를 해도 여러분들이 팡팡팡 하면서 힘이 가해지다 보면은 퍼프가 내용물을 뱉는단 말이에요. 정말 조금 약한 힘으로 누르셔도 충분합니다, 양이. 이렇게 하면은 제가 평상시에 요 콧볼이 번들번들 했는데 프라이머를 바르고 쿠션을 바르니까 덜하죠. 이렇게 컨실러 단계는 후루룩 하고 왔고 제가 좋아하는 VDL로 완성된 베이스입니다. 제가 춤 레슨을 갈 때 모자를 쓰는 거 좋아하는데 모자를 쓰고 있으면 머리에 열이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열감이 확확 오르는데도 지저분하게 무너지지 않고 예쁘게 유지가 되어서 여름에도 쓰기 좋은 수부지 쿠션이에요. 이 쿠션과 이 툴의 조합을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기존에 쓰던 토프 베이지고 어떤 제티가 그거보다 더 밝은 거 있어요 해가지고 제가 구매를 한 밀키 토프. 위에가 밀키 토프고 아래가 토프 베이지. 명도차가 확실하네. 눈썹을 정리를 해놔서 이미 조금 밝아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베네피트 프리사이슬리 1호랑도 비교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눈에 보이면 제가 쓸까봐 치워버려가지고 안 보여. 아무 생각 없이 눈썹을 그릴 뻔했다. 해보고 싶은 눈썹 모양이 있어서 약간 산을 좀 올리면서 물결 치는 듯하게 그리고 싶거든요. 여기 뽑지 말걸. 눈썹 정리할 때. 확실히 밝다. 마음에 들어요. 오, 눈썹 앞에를 조금 잘라줘야겠어. 원하는 느낌이 안 나요. 토프 베이지로 눈썹 앞쪽이랑 어느 정도 이 명도를 맞추면서 그려줘야 또 원하는 눈썹 모양을 연출하기가 좋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눈썹 모가 원래 없던 부분에다가 눈썹을 그릴 때는 당연히 털이 있는 쪽과 살만 있는 쪽에는 명도차가 나니까 이런 곳은 좀 진한 컬러로 그려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연출하기가 좋습니다. 눈썹 산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얇은 프리사이슬리 디테일러로 브로우 카라도 진짜 오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눈썹 살에 아예 안 묻을 수는 없어요. 저도 이렇게 묻거든요. 이제 눈썹 그리던 아이브로우에 스크류 브러쉬가 있다면 이렇게 양 조절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살살 양을 묻혀가지고 눈썹을 밝혀줍니다. 여기 눈썹 앞머리 쪽을 좀 밑에를 살짝 컨실러로 그래서 눈썹 위쪽이 약간 이렇게 눌렸다가 올라가는 모양으로 아래도 들렸다가 내려갔다가 들리는 그런 느낌으로 미녀의 눈썹? 따라하기 힘들다. 신상 컬러 쓰려다가 의도치 않게 두 컬러를 같이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네요. 오늘 눈썹에 공들인 이유가 아이 메이크업이 엄청나게 심플해질 예정이라서요. 애교살 평상시보다 조금 두껍게 가져가고 뒤로 갈수록 확 더 넓어지게 풀리게 그리고 브러쉬로 확 풀어주고 자연스럽게 다크 커버를 깜빡했는데요. 하지 말아볼까?
눈 밑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붉은기를 넣는 메이크업이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의도적으로 안 해보고 별로면은 커버를 할게요. 파우더 처리는 오늘 막 엄청나게 굽고 싶진 않거든요. 플라워 노즈가 완벽하게 구워주는데 오랜만에 요거 퍼프가 좀 있으면 참 좋겠네. 퍼프가 아주 더럽거든요. 이렇게 눈썹 위쪽 쉐이딩도 안 했구나. 얼굴 중앙 제가 늘 잡던 부위 싹 잡아주고 이따가 2차적으로 파우더 처리를 할 거라서 일단 냅둔 다음에 눈썹을 그리느라고 쉐이딩을 깜빡했네. 아까 눈썹이 보면 요 위쪽이 약간 들어갔잖아요. 그 부분 뒤에로 이렇게 음영을 잡아주면 살짝 아이홀처럼 잡히거든요. 눈썹의 이 삼각형 부분은 비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콧대로 다시 이제 들어오는 하고 코끝에 제가 콧볼을 하얗게 밝히는 뭐 그게 이제 릴스에 많이 떠가지고 그 방법으로 안 하는 이유가 있냐, 할 생각 없냐, 뭐 이런 류의 댓글이 좀 달렸어요. 이게 콧볼은 얼굴에서 제일 양감이 있는 부위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덩어리가 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약간 밝혔을 경우에 콧대 모펄하라 하는 거랑 또 다른 사진상으로는 티가 안 날 수는 있으나 저랑 비슷한 코 모양을 가지신 분들은 엄청나게 티가 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또 풀어주고 눈두덩이 이렇게 안쪽으로. 근데 그것도 다 개취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제 취향이 아니라서 안 하는 것 뿐이지 좋아하는 분들은 신경 안 쓰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더 진했으면 좋겠어. 쉐이딩. 이게 내 턱이었으면 좋겠네. 턱 쉐이딩은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공들여서 하진 않아요. 공들여서 하면 너무 진해 보여가지고 눌렀다가 깨져버렸다.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아. 근데 이 무펄하라 질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눈썹이 아주 용맹한 느낌을 주는 가루 쉐이딩도 이어서 아까 스틱 쉐이딩으로 준 음영 위에다가 하이라이터. 아니 전 영상에서 썼잖여. 어디쇼. 브러쉬가 너무 많아서 안 보여. 어딨어? 나 여기 아니면 딴 데 안 꽂아. 여기 있다. 작살이 나서 연체로 못 보여드리는 톤 페어링 핑크마린. 이런 맑은 핑크빔. 눈두덩이가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아까 여기 음영 있는 바로 뒤쪽에 하이라이팅을 넣어서 눈두덩이가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여기는 훅 들어갔지만 또 여기는 통통한 느낌의. 근데 되게 은은한 하이라이터라서 원래 제가 여기가 입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오늘 오랜만에 이런 양감을 깎는 것 같아요. 한 땀 한 땀. 예쁘다.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는, 잡힐 수도 있어요. 전 늘 미친 듯이 이를 갈아가지고 철편을 하니까 잡힐 수도 있어. 눈 앞머리에. 데인드한 좀 말고 진짜 눈 앞머리에. 큰 브러쉬로 코끝에 하이라이팅을, 여기도 미간, 그리고 레어뷰티 엔라이튼으로, 그리고 아까 썼던 핑크마린 올려줬던 큰 브러쉬로 풀어줍니다. 릴발에 로맨틱 잇을 쓸지 소프트 잇을 쓸지 고민이 되거든요. 로맨틱 잇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4구짜리 섀도우 팔레트고요. 요거 2개 섞어가지고 눈두덩이에 넓게. 오늘은 아이 색조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서 위에. 어떤 제 티가 제가 섀도우 쓸 때 속눈썹에 하얗게 안 묻는 이유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찍을 때요. 애초에 찍는 위치 자체가 속눈썹이랑 좀 떨어져 있어요. 얘로 쓸면서 남은 잔량으로 좌우랑 속눈썹에 닿는 라인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 묻는 것도 있고, 저는 어차피 이제 베이스가 여기에 완벽하게 깔리지 않아도 밑에 음영을 깔기 때문에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묻히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섞어서 저는 항상 손바닥에다가 양 조절을 하고요. 이건 쌍꺼풀 라인에 들어가고 언더도 잔량으로 들어가고 뒤쪽으로 끌어서 풀어주고, 뭔가 오늘은 섀도우가 주가 되는 느낌은 아니라서 아이 메이크업은 그냥 음영감 뷰러를 해주고요. 아이라인은 홀리카 젤테일 우드 스모크로 그려줄 거예요. 속눈썹 라인 가깝게. 여러분,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그리는 건 속눈썹 사이나 점막이 아니라 속눈썹 위에 그리는 겁니다. 물론 사이에 어느 정도는 들어가긴 하겠지만 점막에 가까운 부분이 아니라 속눈썹 위쪽의 눈두덩이 쪽에 속눈썹 사이를 건드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쌍꺼풀 라인이랑 아이라인이랑 눈을 떴을 때 조금 평행하게 같은 두께로 여기가 남게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위 라인을 잡아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아이라인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 위가 조금 더 내려 떴을 때 일자로 빠지게 그려야겠다. 좀 길게 아래쪽 풀어지게. 블랙 컬러 펜슬 아이라이너로 안쪽에 진하게 옅은 컬러로 먼저 해놓고 진한 컬러로 그리면 훨씬 더 쉽게 라인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라인이 그렇게 엄청 깔끔하고 정교하고 날렵한 그런 느낌이기보다는 라인의 끝자락에서 살짝 물에 퍼트린 듯한 풀리는 그런 수채화 먹물 같은 느낌으로 아이라인을 연출을 해주고 싶은데, 눈 앞에 앞트임을 해줄 건데 블랙 컬러로 일단 튀어주고, 그 다음에 이 네이밍 펜슬 토프 베이지 컬러로 끌고 와서 풀어주면서 안에를 채워줄 거예요. 앞트임 라인을 살짝 덮듯이 풀어주면서 명도를 밝혀줘가지고 덜 진해 보이게 잡아주고, 점막은 블랙 컬러로 또 채워주고요. 그리고 풀어준 라인 위에다가 다시 블랙 라인을 그려주면 라인만 띡 있는 느낌이 안 어울리셨던 분들이 하면 좋을 방법이에요. 노글로 포인트 가닥 속눈썹 트리플 A 한번 붙여볼게요. 트리플 A 한번 붙여볼게요. 풀이 조금 두꺼운 것 같기도 하고 붙이고 나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붙여본 디자인이라 붙이면서 느낌을 좀 보고 있어요. 이렇게 앞에 세 가닥 붙여줬고, 뒤에는 트리플 V. 노글루는 속눈썹 아래에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위에 붙이라고 나온 제품이 아니어서. 글루가 속눈썹 위에 붙어 있잖아요. 인조래쉬 위에. 아, 너무 짧은데 나한테. 마스카라는 속눈썹 뒤쪽에만 할 거고요. 앞쪽은 안 건드려야겠다. 요 눈 앞머리 언더 앞쪽에 이 트임 번짐 방지 작업, 트임 번짐 방지 라인 얇게 깔아주고요. 오늘은 살짝 눈 중앙 넘어서까지. 그리고 언더 뒤쪽은 점막에다가 채워가지고 눈을 좀 시원하게 틔워주고 트이는 느낌을 좀 주고, 아까 쓴 톤 페어링 하이라이터를 이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자연스럽게 풀어줄 거예요. 좀 쉬어한 느낌을 더해줘서 맑게 표현을 해주고, 두 번째, 세 번째 살짝 섞어가지고 눈 앞에
애교살 위쪽으로 조금 음영감 넣어주고요. 누디한 음영 펜슬로 뒤를 살짝 트여줄 건데 이게 조금 생각보다 진해가지고 그려준 다음에 면봉으로 좀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로 풀어줍니다. 이게 그냥 풀어주는 거랑 좀 걷어내고 풀어주는 거랑 달라서 세 번째 컬러로 남은 잔량으로 애교살 뒤쪽에도 음영을 넣어주고 조금 덮어. 언더 트여둔 콧도 조금 더 덧칠해주고요. 점 찍을 때 이렇게 펜슬로 살짝 위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애쉬한 붓펜 라이너로 찍어주면 되게 자연스럽게 점이 찍히거든요. 애교살에 핑크빔을 살짝 이 중앙에서 뒤쪽만 살짝 더해주고 이쯤 되면 제가 이상하리만치 평상시랑 다르게 눈썹의 디테일과 눈매를 다르게 하려고 한 이유를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저 그런 눈매를 표현을 해보고 싶었던 것뿐 해보았습니다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어 말을 안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눈썹을 조금 더 아이 메이크업이 진행이 되고 나서 봤을 때 연해 보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 추가하고 싶은 음영 영역에다가 이것 역시도 굉장히 손에 힘을 빼고 터치를 해야 예쁘게. 눈 앞에 진짜 살짝만 갈고리처럼 뾰족하게 만들어주고 제가 쓸까 말까 고민이 되는 블러셔 VDL 왈츠포 로즈 헤라 체리쉬 디올 스테리모브 맨 위부터 VDL 헤라 디올이거든요. 이게 웰메이드 오렌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사진의 색감이 레이어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개 섞어줘야 될 것 같아요. 파우더 처리. 플라워 노즈에 비하면 이 구찌 파우더는 좀 더 산뜻? 얘도 저는 처음에 건조하다 느꼈거든요? 잘 잡아준다 느꼈는데 풀노가 워낙 보송하게 구워버려가지고 웰메이드 오렌지랑 왈츠포 로즈 섞어가지고 진한 컬러니까 아주 살살살살 올려줍니다. 이것도 역시나 치크를 좀 아래 영역으로 넓게 역삼각형으로 역삼각형 위에도 살짝 쓸어가지고 너무 끊겨 보이지는 않게. 와, 다크 안 가리니까 기분 이상해. 치크 영역이 되게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요즘. 입술 라인 빠르게 지워지고요. 이 오버립하고 입술 착색 라인 커버하는 거는 평상시랑 제품도 똑같이 하고 방법도 똑같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제가 만든 릴발의 앙큼라이어 코팅 틴트 2호 상냥한 로즈 애플 인척. 진짜 어려하네. 딱 제가 보고 있는 사진에 립 색감이길래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느냐고 너무 오래 걸렸어, 촬영이. 촬영을 늦게 시작했더니 오래 걸리고 있어요. 중앙에 덧 발라주고 글로스를 레이어드를 해줄까 싶은데 컬러를 한번 보고 결정을 할게요. 하이듀 립글레이즈 코지랑 멜로우 가져왔거든요. 코지 멜로우. 안 발라도 광이 예쁘긴 한데 코지 발라줄게요. 이렇게 언더 점막에 한 번 더 바닐라 컬러 발라가지고 청순하게
웰메이드 오렌지로 좀 여기 언더 앞쪽에 붉은기를 조금 더해줄게요. 남은 잔량으로 살짝 다크서클 의도한 것처럼 넣어주고, 진짜 또 엄청난 잔량으로 이 하이라이팅 넣어놓은 앞쪽에 콧대에 음영 있는 이 눈 앞머리 쪽에도 붉은기를 살짝 넣어서 눈이 훨씬 더 시원해 보이고 앞에 넣어놓은 하이라이팅 강조도 하고 눈도 좌우로 더 길어 보이게 이렇게 연출을 해주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제가 머리를 푼 상태에서 오프닝 클로징 예쁜 척 다 찍었는데 머리를 묶은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묶고 오프닝 클로징 예쁜 척 다 했는데 녹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 찍고 있어요. 세 번째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닦는 스타일링을 한 번도 안 해보기도 했고 이 메이크업 룩에도 훨씬 더 잘 어울려서, 그쵸? 오늘 처음 시도해본 이런 새로운 눈썹과 아이 메이크업 모두 마음에 드는데, 그중에 베이스 표현, 오늘 제가 메이크업에 사용한 요즘 저의 최애인 매끈한 피부 표현을 만들어주는 VD의 커버 스테인 퍼펙팅 쿠션은 아이스포어 블러밤 퍼프 2개로 구성된 기획 세트로 올리브영에서 판매되는데요. 6월 기획 세트 한정으로만 이 레몬 쿠션 기획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자막과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제가 오늘 이 눈썹을 원래 같았으면은 촬영하기 전에 연습을 해봤을 텐데, 오늘은 그냥 카메라를 켜놓고 하느라고 지금 촬영을 5시간째 하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4시간이면 끝나는데 10년 동안 커버 메이크업을 하고 미대생의 짬바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원래 제 눈썹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모양도 바꿔보고 아이 메이크업 방법도 평상시랑 다르게 연출을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